왜? 근데 왜? 쌤은 웬만하면 다 녹화해서 올려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고 싶으면 보라고. 됐어? 자, 일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주어 플러스 동사를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일형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동사가 뭐가 된다고? 자동사. 자동사는 뭐야? 자,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 근데 여기선 되는 건 자동사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자동사는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해.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야. 타동사는 타인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가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될까? 자동사라고 하면 진짜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태와 관련. 또? 그치, 여기서 말하고 싶은 수동태가 안 된다. 이해됐어요?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전치사가 와서 뭐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떠나서 그냥 전치사 제외하고 동사가 순수하게 자동사인 경우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이 뭐가 있어? 사실 모든 단어는 다 능동태, 수동태가 다 돼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have만 해도 자동사 역할이 있고 타동사가 있어. 근데 그거 다 외울 거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 의미를 볼 때 단어에서 한글 뜻이 여기에서 무엇을 이 들어가는 녀석들은 다 뭐야? 타동사야.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동사는 다 일단은 자동사, 타동사가 되긴 하는데 한글 뜻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다 타동사라고. 자, 그러면 볼게.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 특히 뭐가 있냐면 appear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disappear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 사실은 얘는 이형식 동사랑 조금 더 가까운데 remain이라는 녀석도 있고 뭐 밑에 happen이라는 녀석도 있고 대표적인 녀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녀석들은 수동태 불가능해라고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숙지하면 되겠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에서는 규칙이 하나 있어. 그 규칙이 뭐냐면 자, 영어라는 거는 미국에서만 쓰거나 영국에서만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도 쓰잖아.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어만 해도 사실 다르거든. 미국에서는 그냥 뭐 그냥 이 출구 이런 거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뭐 미국에서는 뭐 bottle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건데 병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영국식은 bottle이라는 식으로 좀 다르죠. family 이런 식으로 발음 자체도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법 사용조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되고요. 논란이 없는 것으로만 어법 문제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는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코드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단어도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논란이 없는 단어들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적어줄게요. 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 녀석 뒤에 추가될 수 있는 게 있어. 뭘까? 전치사고, 즉 서술어. 서술어구가 추가될 수가 있어요. 자, 서술어구라는 개념은요. 뭐에서 파생된 거야? 부사죠. 그래서 adverb에서 파생된 거야. 자, adverb는요. 단어만 한번 조금 보면 add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게? ad는요? add, 추가하다. 그리고 verb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게? 동사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뭐야? 동사에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준다를 알고 있는 거야. 뭐 사실은 명사 빼고 싹 다지만 이해됐어? 자, 그럼 하나 더 추가적으로 AM이라는 녀석도 우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adjective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add라는 단어는 당연히 어디서 나온 거겠어? add에서 나왔겠죠. 자, 그럼 ject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녀석들을 좀 볼게. subject, object. 이거 뭐야?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주어라고 하고 목적어라고 하는 게 이거 뭐야? 그래서 주어 목적어예요. 자, 주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명사잖아. 그럼 뭐야? 명사 수식하는 거죠. 명사에 더해주는 녀석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형식을 조금 정리해봤어요. 이 형식만.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바로 볼게요. 자, 1번. suddenly 무슨 뜻이야? 갑작스럽게. 얘는 품사가 뭘까? 부사. 자, 쌤이 단어장 거기 위에 단어 좀 적어놓은 걸 보면 AD라고 적혀있죠. 거기 아니 그 안에 너는 안 적어져 있구나. 답지에 보면은 답지 시험 본 거에 답지 좀 잠깐만 봐봐. 시험 본 거 답지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 AD 갑자기라고 적혀져 있죠. 맞아요? 또는 뭐 A 아니면 명사라고 해서 noun, 동사라고 해서 verb, 그리고 preposition이라고 해서 PREP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전치사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품사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단어 체크할 때 꼭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부사잖아. 그래서 갑자기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해석을 하는 거야.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자,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뭐야? change야. 그리고 doesn't happen이 동사야. 그리고 마지막에 suddenly는 뭐가 되겠어? 서술 어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린 해석은요.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일어나지 않는데요까지가 읽고 끊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는 처음에는 끊어 읽기부터 좀 많이 해주세요. 끊어 읽기가 생각보다는 도움이 많이 돼. 근데 그 끊어 읽는 데서는 포인트가 있어. 네가 그 끊어 읽는 부분이 수식해 주는 데거나 서술해 주는 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만약에 수식어군지 서술어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끊어 읽기를 해봤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잖아. 이 새끼 동사 꾸며주는 거야? 명사 꾸며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뒤죽박죽 되는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는 지금 간단한 문장들, 구문 분석도 진짜 빨리 끝나. 되게 빨리 끝나는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장이 더 길어지잖아요. 즉 수식어고 서술어고가 더 많아져. 한 문장에 서술어고 두세 개 들어갈 때도 있어. 수식어고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끊어주고 뭐가 뭘 꾸며주는지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네요. 자, 그럼 struggle이라는 단어예요. struggl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고분분투하다. 또 뭐라고? 그리고 근데 어려운 말로 알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 얘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투쟁이 뭐야? 싸워서 쟁취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투쟁하다. 이렇게 돼요. 뭔가 고난을 겪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1-2번 구문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해석까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계속해야 그냥 전체를 뭔 말이야? 끊어 읽기에서 해석하냐고? 끊어 읽기에서 해도 되고요. 근데 끊어 읽기에서 하는 게 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내가 보고 싶은 걸 내가 끊어 읽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 했어. 1-2번만
자, 구문 분석 해보자. 아직 못했니? 했어요. 오케이. 자, 주어가 뭐야? Your success. 너의 성공은요. grows. 뭐야? 자란다, 성장한다. 이런 말이네. 자, 뭐로부터? 너의 투쟁으로부터. 어디에서? 삶에서. 이해됐어요? 삶에서. 자, 그럼 끊어읽기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당신의 성공은 성장한다. 어디에서? 당신의 투쟁에서. 즉 고분분투에서. 그래서 미안해. 투쟁에부터. 부터겠죠. from이니까. 어디에서? 삶에서. 그래서 삶에 있어서 너의 투쟁에서부터 성장한다가 되겠죠. 근데 성장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슨 말인가 싶잖아. 여기서는 사실 문맥이 조금 매끄러지려면 이 단어는 시작하다라고 해요. 시작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둘째 장 넘어가서 1-3번 한글 있거든. 그 한글 구문 분석해봐요. 다 했어? 영작도 해볼 수 있겠어? 그래서 해봐. 자, 한번 볼게요. 한글 구문 분석 해보니까 채식주의 식단이 주어가 되고요. 맞아? 그리고 나서 내 건강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각각의 서술어구 아니야? 서술어구예요. 맞지?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단어가 뭐가 돼? 동사가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런데 한번 영작을 해봤어. 쌤이 영작한 거 구문 분석이 좀 다르지. 목적어가 나와. 이거 왜 했냐면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우리가 수거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러면 그 수거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동사 취급을 해줘요. 지금처럼. 그리고 뒤에 있는 health가 뭐야? 목적어야. 이거는 사실은 한글에 맞게 구문 분석을 한 거야. 영어에 맞게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주어는 똑같겠죠. worked가 뭐가 되겠어? 동사가 될 거야. where는요? 서술어구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서술어구.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구문 분석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글에 맞춰서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여기까지 전부 다 뭘로 봐? 동사로 보고 얘를 목적어로 보겠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어가 이런 식으로 묶여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즉 조건해 줄 때 단어 배열하는 거 단어를 묶어 이렇게 보여주거든. 근데 만약에 순서가 뒤죽박죽. 예를 들어서 worker for이라는 걸 하나로 묶어서 주면은 한글처럼 아까 첫 번째 구문 분석한 것처럼 하면 끝나잖아. 근데 만약에 work 따로 주고 where 저기 뒤에 주고 for 어디 앞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띄어서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구문문석 나눠져야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할 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 단어를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즉 이것처럼 아니면 시험에 뭐 여기 어디에 주고 앞에 문장 주고 월크 주고 뭐 또 뭐라고 주고 그리고 where 주고 그리고 또 뭐라고 주고 그 다음에 for 주고 이런 식으로도 나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구문 분석을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럼 한번 나머지 거 숙제 다 나머지 거 쌤이랑 안 하는 거 다 숙제야. 이해됐어? 그리고 숙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데일리는 뭐야? 예습이야. 예습이야. 예습이고요. 4형식, 5형식이랑 그 뒤에 거 이제 6에 보면 실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전은 10번까지 준비하게 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해보면 좋은 거 단어 정도 좀 찾아오면서 하면 되겠죠. 왜? 쌤이 파일 보내준 거 있잖아. 알았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누나 하나만 프린트 줄게. 아직 크림 왔어요. 응? 크림 하냐고? 아 크림에서 이건 사냐고? 나 많이 사. 크림을 어떻게 알아? 좋아요. 스트레이트 좋아해? 얘는 신발 보여주는 크림. 크림 좋고. 선수 크림에서 나도 많이 사지. 크림에서 많이 사지. 최근에 나투시 후디랑 바지를 살까 하다가 안 샀어. 근데 나 나투시 있어. 회색깔 추리닝복 있어. 위아래 세트 하나 있긴 한데 후드가 이번에 새로 나와서 살까 했다가 다른 걸 사버리는 바람에 돈을 좀 아껴야 돼서 안 샀어. 그리고 신발도 거기서 많이 샀어. 조던 원 보르도 그리고 포스 슈프림 된장. 응? 왜? 이쁘잖아. 이쁘잖아. 그냥 원래는 스투시랑 포스랑 한 게 이제 검은 색깔이 있어. 근데 그 물 빼면은 그거 할 수 있거든. 그것도 이쁘거든. 그거 할까 하다가 그걸 투자할 시간에 차라리 그냥 이쁜 걸 사는 게 낫잖아. 근데 그거 사고 맥스 97인데 언디피티드라는 브랜드가 있어. 둘이 콜라보한 거 있거든. 그거 지금 못 구할 거야. 그거랑 또 뭐 있지? 이지. 응. 이지. 얘는 아디다스성이고 전 나이키. 난 나이키가 더 좋아. 나는 원래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부터 모든 용품들은 다 나이키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디다스는 내 발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약간 칼발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또 신발을 머큐리를 신었어갖고 근데 나는 나이키 신발, 장갑 이런 거를 다 세트로 맞춰서 많이 사용하고 축구 대학교 때 축구 했어. 그래서 그런 거 나이키 좀 더 좋아하고
엄브로 언더 아머 것도 좋아하고 아디다스는 사실은 이제 바람막이 아니면은 좀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첼시여갖고 예전에 첼시 아디다스 스폰서였잖아. 그래서 거기 거 때문에 몇 번 사고 웬만한 건 다 나이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리 거 트레이닝복 세트 하나 있고. 근데 그거 조던이야. 어? 지금 파이즌. 아니 그냥 이뻐서 샀는데. 그냥 파리는 원래는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었었어. 첼시도 원래 잘하는 팀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리즈랑 아스날을 좋아했었어. 근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없어서 그냥 손절. 그리고 리즈는 이미 강등돼서 손절. 강등돼서 손절. 아스날 투자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연고지 첼시를 좋아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뭐 첼시가 더 좋고요. 분데스리가에서는 미넨 사실 도르트문트가 더 좋긴 하거든 나는. 근데 유니폼이 이제 퓨마여서 못 사는 거고. 근데 걔가 만약에 아디다스나 나이키로 갈아타면 바로 살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벤투스를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키퍼가 이제 잔루이지 부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롤 모델이었어갖고 되게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키가 키퍼치고 되게 큰 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한 180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롤 모델을 이제 카시아스나 이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이제 팔 스탠드가 되게 길어 내가 한 2m 넘어. 양쪽 다 피면 몰라 존나 넓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팔다리 긴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폰에 조금 더 가까웠고요. 부폰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유벤투스는 부폰 때문에 좋아했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한 개씩 팀은 있어. 근데 요즘은 축구 잘 안 봐. 별로 뭐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지금 자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뉴스 다 나오고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다 볼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굳이 뭘 직접 볼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해. 난 사실 보는 거보다는 사실 하는 거를 더 좋아했는데 축구를 안 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 한 5년 정도 공을 안 찼어. 그러니까 이거는 쌤이 수술을 하고 나서 공을 아예 안 차기 시작을 해서 수술을 하고 공을 안 차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가 존나 무식한 운동인 문화를 알았지. 아니 존나 아플 것 같아. 존나 걷어차이고 맨날 까이고 맞고 막 이러는 거 존나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봐. 자, 이 형식 한번 볼게요. 자,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보어야.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명사, 형용사 그 둘의 역할하는 녀석들까지. 자, 그럼 하나 더.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녀석이 또 하나가 더 있잖아. 뭐가 붙을 수 있을까? 강조? 수식어구 서술어구 중 뭐가 붙을 수 있을까? 서술어구는? 맞아요. 왜? 수식도 할 수 있고 전치나 보면 어디든 위치에 상관없어요. 자, 보면은 그냥 그 이유가 간단하게 명사가 있으니까 뭐가 와야 돼? AM이 와야 되죠. 맞아? 그러면은 형용사가 왔을 때 뭐 와야 돼? 서술어구 볼 수 있죠. 이해됐어요? 이유는 간단해. 이렇게만 봐줘도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뒤에 올 수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수동태를 만들려면 조건이 뭐야? 뭐가 필요해? 수동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문장에서 어떤 녀석이 있어야지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 목적어. 맞아요. 근데 목적어 있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야? 수동태가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보고 자, 지금 뒤에 녀석들 오는 근거들은 내가 잡아줬어.
자, 명사가 오면 뒤에 am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고요. 형용사가 오면 adm이라는 서술어가 또 마찬가지로 붙을 수가 있고, 이 서술어군요 당연히 동사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만 생각하면 이제 영어 문장에서 네가 알던 영어 문장이 아니게 되잖아. 어려워지면 뭐가 계속 붙어. 점점 많아. 그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이 이제 중학교 때 영어는요. It's high no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시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12시야가 아니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동그란 원에 숫자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중에 긴 발과 작은 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는 시간이다가 바로 고등학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식어가 서술어가 계속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 구문 분석을 하는 건데 선생님도 사실은요 중학교 엑스칸 오기 전까지 먼저 학원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 문제에서 주어가 이거야 동사가 이거고 관계대명사가 지금 이거 꾸며주고 있어. 그리고 나서 아니면 관계 부사가 이거 꾸며주고 있어. 이건 접속사 대절이야. 이렇게만 설명해 줬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들어와야 돼. 그래서 부사가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엑스칸 오고 나서 이제 구문 분석이라고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을 딱 나는 한 달 연습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죠. 하고 나서 나는 바로 적응을 했어. 근데 이것만큼 너네가 편하게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법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어법 문제 푸는 거랑 영작하는 거 너무 쉽거든. 왜냐하면 어법 문제 포인트는요. 이 자리가 주어 자리야, 동사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보어 자리야, 수식어구 자리야, 서술어구 자리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서술어구 자리야. 그럼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수식어구 자리면 들어갈 수 있죠. 서술어구 자리면 서술어구 자리. 그냥 자리만 얘기할게. 서술어구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어.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형용사, 부사 다 되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질문. 부사가 들어가 있어.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야. 가능, 불가능? 부사 목적격 어, 불가능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부사 뒤에 형용사가 있는 형태는 가능하지. 근데 부사만 단독으로 오는 건 또 안 돼. 그래서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이형식 여기까지 개념 이해 안 된 거 혹시 있어요? 자,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합시다. 처음에 이 새끼야 지금 너 용건이야. 용건. 바로 용건. 6분. 들으세요? 아니면 보드 패턴을 주고
쓰레기네. 정우 오늘 수업 끝나고 듣기 채점하고 가요? 네. 지금 아니 수업할 거야. 수업 끝나고 어차피 단어 시험 보고 채점하고 가고 하진이는 왜 리스닝 안 해왔어? 저희 둘다 말해봐. 왜? 어. 해야 되겠어. 응.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해야 될 때 해야겠네. 사진아. 이번 주까지는 듣기 다 하셔야 돼요. 혹시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응. 채점이 잘안 돼. 토요일 날 한 번에 모아서 토요일 날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왜? 끝나고 쉬는 시간이 길죠. 그 시간이 길죠. 응. 원래 채점은 그날 하셔야 돼요. 원래 채점은 그날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뭐 학원을 일찍 와서 하든가 아니면 끝나고 남아서 하든가. 끝나고 남아서 하고 버스가 만약에 없으면 그 다음 거 타고 가면 되잖아.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해야 될 건 끝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됐어?
쌤 물 좀 먹고 올게. 자, 해보자. 자, friendship이라는 단어는 우정이라는 단어잖아.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장 구문 분석 좀 해봐. 그리고 해석도 밑에 적어주세요. 해석도 다 했어? 자, 그럼 뭐예요? 해석은 우정은 사랑 사랑이래요. 어떤 이해와 함께하는 이해와 함께하네. 정확하게 해석했네요. 함께하는이기 때문에 사랑을 꾸며주죠. 그래서 AM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직역해서 조금 하면은 이렇게 직역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의역하면요, 우정은요 이해심을 가진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꾸며주는 수식어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밑에 거 단어 좀 봅시다. 단어 passion 무슨 뜻이야? 열정, pleasure, remain 유지하다. 자, passion과 pleasure는 명사 형태고요. 그리고 유지하다인 remain은 동사겠죠. 자, 그럼 구문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응? 해석도 하세요. 자, 그럼 구문 분석해서 보니까 passion, 열정인데 어떤 열정? 기쁨에 대한 열정은요, secret이래요. 비밀이래요. 어떤 비밀?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이야. 근데 지금 쌤이 여기 0에다가 무슨 표시 줬어? 보어 표시했어요. remain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어 형태로 형용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문 분석해서 끊어질 때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보통 열정은요 비결이다까지가 끊어지겠죠. 뭐하는 젊음을 유지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장이 좀 많아서 3번 거까지 볼게요. without 얘는 뭐야?
뭐뭐 없이. 얘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 피 말하는 prepositio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요. 전치사 뒤에는 뭐 와야 돼? 명사 와야 돼요. 또는 동명사. 명사 또는 동명사 오는데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 들어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구문 분석 한번 해봅시다. 주어가 누구야? 룸이야. 자, 특히 서술어구, 수식어구로 without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건 특히 이 동사 자리가 지금 is야. 그럼 이게 만약에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 바로 앞에 뭐라고 알고 있어? 주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아니, 요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얘를 R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죠. 그래서 구문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뭐와 같은 like a body, 뭔가 같대요. 뭐가 없는 soul, 영혼이 없는 뭔가 같대요. A만 한 적 없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뒷장 좀 가볼게요. 다시 한글, 여기 뒤에 한글 있는데 좀 볼게요. 2-5번 한번 구문 분석해 볼 건데 complaint라는 단어는요 뭐야? 불평이라는 명사죠. reasonable은요 타당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근데 reaso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 형태로 이유라고 하잖아. 그럼 동사 형태는 추론하다냐. 추론하다. 이유를 생각해내는 거잖아. 추론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다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 거. 이해됐어? 자, 그럼 한글 구문 분석 빨리 해보고 영작도 한번 해보세요. 영작은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적어봐. 자, 한글 구문 분석했고 다시 한번 영어 문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이 형식은 어순이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뒤에 서술어구가 와야 되는 순서가 되겠네. 자, 근데 지금 순서 다르잖아. 그럼 요거대로 맞춰야 되겠죠. 불평은 들린다, 타당하게 4개로 가야 된다. 순서까지 잡을 수 있네.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만약에 주어로 잡았다라는 게 그들의 불평이잖아. 근데 their complain이라고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2개로 쓴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우리는 다 똑같이 쓴 걸로 봤는데 앞에 복수니까 얘도 그냥 복수로 쓰자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야. 자, 만약에 단수 취급 들어왔다. 그럼 뭘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 복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reasonable하게.
이렇게 되겠네요. 구문 분석 주어, 동사, 보어, AD. 갔네? 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단어에서.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뭐가 있어? 사운드. 그런데 또 있어요. 둘 다 뭐뭐처럼 들리다. 차이점은 뭘까? 라이크가 사운드는 뒤에 항상 사운드 라이크 왜 명사 와야죠? 라이트라는 전치사 때문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자리 차이. 이해됐어요? 자, 2-6번. 뭐야? After all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결국에 부사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나의 꿈은이 뭐가 돼? 주어가 되겠죠? 마침내가 서술어고 그리고 실현되었다면요? 얘가 좀 어려워. 실현이 뭐 그쵸? 얘가 동사야. 이게 어려워. 내 꿈이 실현이잖아. 둘이 같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영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주어가 와야 되니까 my dream. 그 다음에 되었다니까 현재야 봐봐요. 현재 과거죠. 뭐가? true 또는 came true. 근데 여기서는 came true가 더 맞는데 became보단 컴퓨터 come true라는 수거. 됐어요. came tru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come이라는 단어가 되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삼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삼형식 기본적으로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뒤에 올 수 있는 녀석들은 뭐랑 뭐가 돼? 둘 다 올 수 있죠. AM만 올 때는 단순하게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고요. ADM이 올 때는 전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래서 그래서 결국 둘 다 올 수 있어. 둘 다 올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또 뭐가 가능해? 수동태가 가능해요. 수동태로 바뀔 때는 당연히 뭐가 먼저 오겠어? 목적어가 먼저 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고 by 주어가 되네요. 됐어? 자, 그렇게 되면은 구문 분석이 목적어가 주어, BPP가 동사, 얘가 뭐야? 서술어.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은 이제 3형식과 2형식 너네가 되게 많이 헷갈리잖아.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어고요.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자, 여기 각각의 보어 자리는 형용사도 명사도 들어가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도 들어가잖아. 그럼 너네가 헷갈리는 경우는 언제야? 이 명사가 들어갔을 때 이 새끼가 보어야 목적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거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주어가 같다면 보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다르면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명사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꿈이 피아니스트야. 그러면 꿈이랑 피아니스트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랑 너랑 같아? 어떻게 같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자. 3-2. 영어 구문 분석하시고요. 뭐 포켓이라는 건 당연히 주머니가 되겠죠. 명사고요. 영어 구문 분석하시고요.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됐어? 한번 볼게. 주어가 누구야? 그야. 푸시 동사야. his, hands까지 해서 hands 위에다 목적어라고 적어요. 자, 보통 구문 분석할 때 이제 주어랑 목적어의 서술어가 조금 더 수식어가 이렇게 붙는 경우 길어지잖아. 그러면은 쌤들이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이제 구문 분석 자료를 줄 거야. 그러면 그 주어 바로 위에다가 s를 붙여줄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hands에다가 목적어 주고요. 얘는요?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 읽기 하면은 그는요, 그의 손을 넣었대요. 끊고 어디에? 그의 포켓 주머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3-3번 구문 분석해 보고요. 올드싱이 있었다. 속담, 격언, 근데 아까 찌에는 옛말. 네. 결국 그게 옛말인 거죠. 그리고 쌤이 그냥 쉽게 적어준 것도 있어요. 옛말에 따르면. 근데 올드세잉, 오래된 말이잖아. 그래서 격언인 거고. 어. 응? 졸려? 쌤도 있어. 아,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 아, 쌤은 다른 것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시험 직전 보강하는데 대부분 뭐 시험 있다 보니까 밤새서 오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졸음껌을 갖다 놓고 이제 직전 보강할 때 하나씩 매겼지. 근데 이게 남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쌤이 이제 중2 반 들어갔을 때 애들을 졸 때 하나씩 줬거든. 그때 재밌더라고. 어떤 애는 물어. 진짜요? 어떤 애는 물어. 그래서 재밌어갖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씩 매겨.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an old saying, 자, 옛말에 따르면 뭐야? 서술어구죠. According to A에 따르면이라는 말이야. 근데 Great Hopes라고 돼 있어요. Great Hope라고 하면은 큰 희망이에요. 큰 희망이 만든대요. 뭐를요? 큰 사람을 만든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큰 희망, 큰 포부가 큰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문 분석했으면 얘는 사실 어려울 거가 없어. 근데 make가 좀 짜증나잖아. make 3형식만 있어? 5형식도 있죠. 5형식도 짜증나. 왜? 아니, 이 새끼가 OC에 이제 형용사가 올 때도 있고 명사도 올 때도 있는데 투부정사 올 수 있는 사역동사도 있어. 복잡하죠? make 너네가 앞으로 제일 싫어할 거야, 이제. 자, 그 다음 거 3-4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친구관계의 깊이는 알고 지내는 길이에 의존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사실 length라고 하면은 길이야. 길인데 길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알고 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됐어요. 물론 단어를 정말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 여러 뜻인데 그거 다른 거 계속 외우라고 학원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 그러면 글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아 이런 흐름으로 해석되겠다가 잡혀서 거의 비슷하게 유추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봐봐 지인의 길이 해석 기간을 떠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를 다 외워야 돼. 이해됐어?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그러면은 오케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단어 안 외워도 돼. 뭘까? 아니, 유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 네가 모든 과목의 책을요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하면 돼. 그럼 넌 뭐 해야 돼? 이해하려고 단어를 계속 찾겠죠.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또 읽겠죠. 그렇게 할래? 그냥 단어 외울래? 또 하나 더 있어. 난 지금 원어민 수업 가능하거든? 그렇게 해줄까? 난 원어민 수업하는 게 더 편해. 사실은 내용 설명할 때는. 원어민 수업하는 게 더 편해. 내용 자체에서. 왜냐면 그냥 영어로 설명해주고 그냥 영어로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영어로 설명해주고 한국말로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한번 해달라고?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얘기할 경우에는 구문 분석을 이렇게까지도 안 해요. 사실 어법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법으로 설명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 자체가 이제 이게 형용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우리 본문할 때 한번 해줄게. 그러면 난 그날 수업은 그냥 전부 다 영어로만 할게. 수업 첫 시간부터 설명 다시 안 하고.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는 거지. 예전에 먼저 학원에서 이제 어디지? 그 외국 학교 있는데 외국 그 초등학교인데 무슨 스쿨이더라. 하여튼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수업을 다 영어로만 해. 그래서 국제학교 같은 건데 그런 학교 학생들을 잠깐 수업을 했는데 너무 편했어. 너무 좋았어. 해석해주고 그냥 해석하면서 설명만 영어로 얘기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그냥 영어로 하면 돼. 만약에 뭐가 폭발해서 뭐가 일어났어. 그럼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그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그냥 영어로만 얘기하면 돼. 한국말 하나도 안 하고 영어 하나만 쓰면 돼. 너무 편한 거야. 쌤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6년을 살았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먹고 사는데도 영어 하는 거는 지장 없고 미국에서도 사는 거. 근데 다만 이제 미국 가서 있다 보니까 좀 친구들이 많이 그립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고 대학을 미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6년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태권도도 가르쳐봤어. 아르바이트로 미국에서. 미국 가자마자 이제 태권도 아르바이트랑 난 태권도 근데 3단밖에 안 돼. 원래 4단부터가 사범 자격증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뭐 가라로 그런 거 했었고 대학교에서 너무 축구가 하고 싶어갖고 축구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미국 축구협회에 등록되는 대학교 선수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생활도 한 2년 정도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난 정말 축구를 하고 싶었어. 미국에 조기 축구 없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었는데 조기 축구 없으니까 그냥 축구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자라는 개념으로 간 거야. 근데 아니지. 그냥 고대 뭐 연대 그 축구팀처럼 그냥 축구팀인 거야. 대학 팀인 거야. 협회에 등록되잖아. 그래서 어줍지 않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기도 해.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축구 선수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수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로 이제 태권도도 가르쳐보고 축구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나는 교육은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물론 이제 내가 가르쳤던 태권도를 가르쳤던 애들 인도 애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좀 태권도는 사실 한국에 조금 더 특화된 거잖아. 물론 한국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자세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너무 이해가 안 가. 물론 걔가 이제 또 승급 시험을 봤을 때 제대로 했을 땐 기분은 너무 좋았어. 잘한 건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랑 교육은 안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가 이제 그거야. 미국에서도 이제 유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토플 수업 같은 걔는 또 토플 자격증도 따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수업하는 걸 좀 도와줬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가르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제 수학을 진짜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어? 수학을 진짜 못했어. 그래서 너는 지금 갔을 때 중학교 수학 자체에서 너무 깨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과외를 보충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걔가 먼저 들어가고 쌤은 좀 늦게 좀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과외를 해달래. 그래서 걔 과외를 먼저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집이 또 잘 살아. 그러니까 보통 그 유학생들 거기에서 생활하는 데는 다 잘 살아. 다 개 잘 살아. 중소기업 할아버지가 중소기업 회장이고 아버지가 중소기업 그 사장이야. 잘 살아. 그러니까 너네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주방용품 브랜드. 거기에 이제 아들인 거야. 마인드도 존나 웃겨. 이 새끼가 좀 그런데 좀 이게 아까 말해 수학을 잘 못한다고. 고3인데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중3 수학을 중학교 1, 2학년 수학을 잘 못해. 2, 3학년 수학을 좀 잘 못해. 그런데 이제 걔한테 물어봤더니 나중에 동생을 부사장을 시킨 다음에 부려먹겠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걔한테 맨 처음에 그래서 수학 과외를 시작을 했어. 그런데 걔가 이제 물리를 또 들어야 된다네. 그래서 물리를 또 알려줬어.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물리를 들었대.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는데 근데 물리를 들은 거야. 듣지 말라고 했는데 들은 거야. 그럼 어떻게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습을 먼저 좀 개념을 연장해서 좀 시작을 해줬지. 그러고 나서 근데 고등학교에서의 물리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좀 많아. 그래서 개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연상 과정은 조금 쉽게 설명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운 좋게도 내가 이제 컴퓨터 공학이랑 경제를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물리 수업을 나도 들었었고 대학 물리를 들었었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어머님이 또 갑자기 동생은 한국에서 학교 다니거든. 그래서 그 동생을 영어를 과외를 해달래 수학하고 하고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과외를 또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그렇게 해서 과외를 좀 몇 년 하다가 사실은 과외를 했을 때 비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계속 소개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뜨문뜨문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회사를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하다가 개인 사업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개인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가 좀 집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강사 일을 한번 해볼까 시작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강사 일이 되게 맞아요. 되게 자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학생들이 나한테 배워서 성적이 올라가는 모습은 더 기분이 좋고 뭐 사실 난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못하는 친구들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야. 특히 노력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걔네들은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올라갈 때 더 기분이 좋으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어딜 가든 잘할 거고요. 쌤이 아니더라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뭐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사실은 올해 연대 간 친구도 있고요. 뭐 건국대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세미 렉스칸이 7월 달에였거든. 작년 7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학원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후반부터 고3까지 나한테만 영어를 배운 친구들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대학을 가서 되게 좋고 물론 부산대도 있고 물론 잘 못 간 친구들도 있고
잘 간 친구들도 있고 잘 못 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내가 왜 잘하는 친구들은 나 말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한 학생 과외했던 학생 중에서 이 친구는 대학교 갈 수 있는 라인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라고 내가 결단을 내렸는데 근데 그 친구가 결국 나중에는 어디 갔지? 동국대인가를 갔어. 동국대를 사실 갈 수 있는 깜냥은 아니었고 근데 동국대를 뭐 물론 생기부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으로 갔을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렇게 간 거 보고 이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나 아니어도 잘 갈 수 있는 친구는 잘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가르쳤던 친구 중에 경희대 갔던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다 많이 알아서 잘 갔어. 근데 못 간 친구들도 많아. 잘 못 간 친구들도 많고 잘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잘 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내줄 건데 숙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한 대로 단어는 다음 시간에 추가할 거야. 너네 단어 PP 형태도 받았니? 불규칙 동사? PP는 안 받았다고? PP 받았을 텐데 두 개 다 같이 드리라고 그랬는데 너네는 고등학교 어디 갈 생각이니? 응? 목표는 어디? 운정고? 또? 둘 다? 그럼